매빅3에도 드디어 프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매빅3의 숫자 3 뒤가 좀 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광각 24mm와 망원 7배 사이도 허전함이 좀 있었죠. 마침내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매빅을 통한 촬영에서 일종의 혁신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매빅3의 완성판 매빅3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매빅3와 매빅3 프로의 달라진 점에 대해 다루고 매빅3 프로의 카메라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매빅3 프로는 3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요. 왜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매빅3 프로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들을 안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빅3 프로는 3배줌 카메라가 하나 더 생겼고요. 7배줌 카메라에는 약간의 개선이, 그리고 달라진 카메라 구조로 인해 외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굉장히 커졌고요. 암대에서 모터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무게도 매빅3 프로가 958g, 매빅3 프로 시내는 963g으로 60g 정도 증가했는데요. 아마도 이와 같은 무게 증가 때문에 비행시간은 살짝 줄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더 달라진 게 없냐고요?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변화로도 매빅을 이용한 촬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7배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배줌의 경우 기존과 같은 크기의 센서에 조리개 값이 f4.4에서 f3.4로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화질 자체는 전작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7배 망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ND 필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크기처럼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요. 전작과 다르게 각 카메라마다 ND 필터의 농도 또는 코팅이 다른 렌즈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된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확실한 건 같은 ND16을 사용했을 때 7배줌 사용 시 매빅3 프로에서 훨씬 더 빠른 셔터 속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조도에서 7배줌을 활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것이죠. 추가로 매빅3 프로에서는 광각 3배, 7배 카메라 사용 시 셔터 속도나 ISO를 서로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매빅3 프로에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매빅3 프로에서는 7배줌이 더 쓸만해졌습니다. 광각과 7배줌 사이를 채워주는 3배줌 카메라가 이번 매빅3 프로의 키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먼저 카메라 스펙이 괜찮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미니3 프로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니3 프로의 경우 1.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서 크기가 꽤나 큰 편인데요. 미니3 프로로 촬영한 영상이 지금도 상업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매빅2 프로의 화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능 촬영과 같은 방송 촬영 시 매빅3와 미니3 프로의 조합은 상당히 유용한데요. 써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미니3 프로와 같은 종류의 센서가 70mm 화각의 카메라로 매빅3 프로에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7배줌은 상업용으로는 화질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3배줌은 상업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7배줌과 잠시 질감 차이를 보겠는데요. 이미 미니3 프로에서 검증된 화질이기 때문에 매빅3 프로의 3배줌은 믿고 쓸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큰 센서가 들어가서 3배줌 카메라는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컬러 옵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광각 카메라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건 전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컬러 모드의 경우 기존에 없던 D-Log M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광각 카메라와 3배줌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D-Cinelike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태양의 크기와 섬 쪽 안부의 컬러를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요. 예상대로 가장 오른쪽에 D-Log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넓고 D-Log M과 HLG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나 안부 컬러는 HLG가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3배의 경우는 D-Log M, HLG 그리고 일반 모드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의 경우 D-Log M, HLG가 비슷해 보이는데 안부 쪽 컬러가 HLG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이지만 노이즈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7배의 경우는 컬러 모드가 하나인데요. 좀 더 수월한 컬러 매칭을 위해서는 광각과 3배를 HLG로 촬영하고 컬러 스페이스를 렉 709로 변환하는 것이 컬러 매칭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컬러 그레이딩을 주로 하는 그러한 작업 환경이라면 가장 좋은 화질을 위해 광각의 경우는 D로그로, 3배는 D로그 M 또는 HLG로 촬영한다거나 이와 같은 촬영 옵션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포인트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카메라마다 지원하는 컬러 옵션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 가지 카메라 전부 D로그까지 지원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빅 3 프로의 새로운 점인 스펙과 화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카메라가 여러 개 필요한 것일까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면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갖추는 이유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화각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양한 화각으로 피사체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촬영해 봤습니다. 먼저 광각으로 갈수록 피사체에 왜곡이 생기고 배경이 멀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망원으로 갈수록 인물의 왜곡이 사라지고 마치 배경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광각에서는 앞뒤로 움직일 때 속도감이 더 잘 느껴지고 공간이 좀 더 웅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망원에서는 배경 압축 효과가 도드라지는데요.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배경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피사체 앞으로 무언가 지나갈 때 눈을 사로잡게 되죠. 피사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움직임도 괜찮고요. 망원으로 갈수록 이런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보이는데요. 시차 또는 패럴렉스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각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더욱 멋진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헬리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망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파이어나 또는 카메라가 장착이 가능한 드론을 사용해야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망원 촬영을 이제는 매빅급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 눈에 익숙했던 드론으로 촬영된 많은 결과물들은 24mm 정도의 화각으로 촬영이 됐었습니다. 광각 렌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원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나 연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죠. 불가능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덜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빅3의 3배줌은 항공 촬영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매빅에서도 이와 같은 괜찮은 화질로 망원 촬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빅3 프로 출시 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항공샷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망원 카메라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매빅3 프로로 촬영할 수 있는 장면과 옵션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광각 24mm로 촬영한 경우 역시 좌우 후방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겨납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이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망원으로 촬영할 경우에 더욱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충돌 방지 센서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매빅3 시리즈에는 웨이포인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망원 카메라 활용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됐어요. 겸사겸사 웨이포인트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웨이포인트 쓰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걸 딱 눌러주고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리스트들이 이렇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기존에 촬영했던 것과 거의 그대로 똑같이 촬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레일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똑같이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3배줌을 쓸 때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거예요. 먼저 어쨌든 카메라는 촬영할 때 정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낮게 촬영하는 건 사실 그냥 광각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3배줌을 촬영하면 이게 지금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 일정하게 낮은 고도가 꾸준히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지만 좀 웨이포인트가 익숙해져 있으면 수월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피사체를 스치고 지나가면 참 멋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닫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쓱 움직여서 다음 촬영 지점까지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3배줌으로 한번 당겨보면 대충 어느 정도 앵글이 잡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대충 이 정도에서 웨이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는 크게 위험하진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쓱 지붕을 스치듯이 날아가서
이 정도까지는 같은 고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피사체를 정면에 오게끔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고도를 올려 볼게요. 이 정도에서 다음 웨이포인트 저장. 다음으로 요 구조물을 살짝 스치듯이 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게 조종 실력이 좋은 분들은 뭐 광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망원으로 이렇게 보면서 고도를 올리면서 이걸 스치듯 지나가기 쉽진 않거든요. 다음 웨이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와,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면서, 전신주가 요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피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가서 또 이 친구를 찍어 보는 겁니다. 다음 웨이포인트 저장. 그 다음에는 저 피사체가 중앙에 오게끔 다시 한번 또 세팅해 볼게요. 하고 최대한 좀 근접해서 이 피사체를 좀 광각으로 근접해서 찍을 수 있는 거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샷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센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장. 조금 더 멀리 가서 주변 공간까지 함께 보여주는 샷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7배줌까지 한번 센터를 보겠습니다. 잡도록 할게요. 웨이포인트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 왼쪽에 문서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고 저장하면 이 웨이포인트는 저장이 돼요. 말 그대로 웨이포인트가 저장. 자, 그럼 현재 만들어 놓은 게 4개가 되는 거고, 이후에 여기를 다시 와서 이 웨이포인트를 불러내서 똑같이 촬영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요. 그러면 이 운행하는 속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한 3.5m, 4 정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비행 종료했을 때 뭐 리턴 투 홈을 할 것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정할 수가 있고, 저는 호버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유실되면 리턴 투 홈으로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시작점도 정할 수 있고 합니다. 각각의 이제 웨이포인트를 들어가서 좀 더 세부 설정도 가능해요. 고도, 뭐 방향, 뭐 짐벌 틸트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미세 조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시작해보죠. 다음 고. 자, 카메라는 먼저 광각부터 찍어 볼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연출을 할 겁니다. 지금 웨이포인트로 이동 중인데요, 광각으로 하나 찍고 3배 줌으로 하나 찍고 7배 줌으로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촬영할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똑같은 경로로 이동하는데 3가지 카메라로 촬영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딱 컷을 잠깐씩만 카메라만 바꿔줘도 굉장히 멋진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 카메라들의 노출도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출도 괜찮네요. 먼저 광각으로 시작해 볼 거고, 첫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같은 경로에서 3가지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약간의 채도 조절로 일단 3가지 카메라를 컬러 매칭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영상 시간 관계상 3배로 빨리 돌려봤는데요, 한눈에 각 카메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광각과 망원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광각의 시원한 느낌, 그리고 망원에서는 배경이 변하는 모습에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광각, 망원, 컷만 바꿔도 꽤 멋진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와, 미쳤는데 정말 바닥을 스치듯이 날고 있죠. 3배 줌일 때의 망원 느낌 너무 좋습니다. 웨이포인트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촬영 플랜만 잘 짜면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근데 저런 게 있습니다. 뭐 예능 촬영을 한다거나 실제로 촬영 나가면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촬영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촬영 환경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웨이포인트 사용 방법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망원 카메라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웨이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같은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으로도 납품이 가능한 수준의 망원 카메라 탑재, 이거 하나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매빅 3 프로였는데요. 3월부터 시작해서 이 매빅 3 프로를 이용해서 몇 번의 광고 촬영과 아직 방영 전이긴 하지만 제목을 대면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예능 촬영 등 실전 투입을 몇 번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번 영상에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헬리캠 촬영에서 망원 카메라 사용의 대중화의 시작이 이 매빅 3를 통해 시작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오게 될 영상들이 더욱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매빅 3 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